141차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황조가고요. 황조가. 그리고 바로 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펄펄이라는 것은 으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저 꾀꼬리가 자연물이라는 건 알 거고요. 그러면 이 꾀꼬리가 이 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별별 먼저 칠게요. 암수, 여자, 남자죠. 꾀꼬리, 암수가 다정히 놀고 있는데 외로울사 이 내 몸 누와 함께 돌아가리. 그죠? 이 돌아가리라는 말 속에서는 서리적 표현이고요. 서리법이고요. 여기서 표현되는 정서는 체념의 정서, 뭐 비탄. 비탄이라는 게 그냥 비애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애라는 말이 슬픔이죠. 이렇게 드러내는 시어가 쓰였는데요. 먼저 아까 꾀꼬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글 속에서 꾀꼬리와 화자의 상황이 대조됩니다. 그죠? 꾀꼬리는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 그래서 이렇게 대조되면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합니다. 외로움, 부각. 자, 이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괜찮나요? 그래서 저 정서를, 화자의 정서를 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환기라는 시어 기억해 주세요. 나타내다 또는 드러나게 하다, 드러내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기라는 말을 쓸 때는 뭐 바꾸다라는, 뭐 공기를 환기시키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문학적인 용어니까 환기는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개념적으로 좀 잡아드린다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언제 쓰이느냐.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자연물인 또는 사물 있죠, 사물. 얘네들은 그냥 객관적인 대상이에요. 뭐 감정을 드러내는,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존재. 그냥 연필이 있으면 그냥 연필이 있는 거죠. 달이 떠 있으면 달이 떠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관점, 화자의 정서, 화자의 상황에서, 화자의 상황, 이 상황에서 바라본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을 한다면. 그런데 1. 화자의 정서와 그 대상의 정서가 동일할 때가 있어요. 동일. 이럴 때는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곧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두 번째, 화자의 정서와 이 대상의 정서가 정반대될 때가 있어요. 상반될 때. 이때는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상반되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무조건 감정이입이 있다고 해서, 감정이입이 있다면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반될 때는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특히 내신에서는. 상반될 때는 감정이입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상반될 때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번째, 객관적 상관물인데,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자연물이 정서를 부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1번인 경우나 2번인 경우도 정서가 부각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별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별 상황이에요. 님과 헤어졌어요. 근데 달이 떠오른 거예요. 그냥 달. 또는 꽃이 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달이 떠 있다, 꽃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 화자와 대상이 동일시된 감정이입도 없고,
화자와 대상이 뭐 상반됐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별 상황 속에서 달과 꽃은 분명히 화자에게 어떤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 황조가 자체가 그렇게 시험에 나올 때 선지 정도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 내에서 막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나온다기보다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그 예문으로 주로 활용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된다. 하지만 화자와 대상이 상반될 때는 감정이입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때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만 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좀 잡아보면 선경, 먼저 자연을 언급했어요. 자연의 경치, 선경, 먼저 경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정,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성경 후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용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성경 후정 시상 정계. 여기서 시상이란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자연물을 언급했고 뒷부분에선 정서를 드러내고 있구나. 성경 후정 이렇게.